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마우스 칠 때 위로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동건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도수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도수치료를 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도수치료와 마사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마사지는 도수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마사지를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뭉친 근육과 연부 조직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하고 쉬운 치료 방법이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로 통증이 나아지면은 오케이.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엑스레이도 확인하고 원장님과 협진도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평가도 하고요. 결국 마사지와 도수치료를 비교하자면 아픈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도수치료를 할 환자분도 마사지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병원 사무장님입니다. 참고로 물리치료사이십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도수치료 업무도 하셨고요.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한다고 하시니 오른쪽 목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물리치료사를 하셨던 분이라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두 가지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목 어깨가 하루 종일 뭉쳐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팔저림이 심하다고 하네요. 팔꿈치까지 저린 감이 있고 심한 날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다고 합니다. 목 디스크 주요 증상 중 하나가 팔저림인데 치료 전 엑스레이를 보니 디스크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진을 끝내고 목을 움직여서 평가를 했어요. 목을 굽혀보고요. 목을 펴보는데 특이사항이 보이네요. 목을 숙일 때보다 더 많이 펴지고 목이 뻐근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봅니다. 보시면 밑에 부분을 가리키죠. 거기가 목이 걸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움직일 때는 저림감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치료에 들어가겠습니다. 치료는 45분 진행할 거고요. 처음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해서 앉은 자세로 마무리할 겁니다. 아픈 쪽 흉추와 날개뼈 주변을 체크하고 가볍게 풀어줍니다. 제 손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나면은 팔꿈치나 전완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최대한 날카롭지 않게 조심하고요. 팔을 저린 자세로 만들어서 움직여 봅니다. 저리고 팔이 땡긴다고 하네요. 팔꿈치를 굽히면은 저린 거는 없어지고요. 손목도 자꾸 꺾이네요. 다시 부드럽게 마사지 하면서 천천히 팔의 가동 범위를 확보해 봅니다. 엎드렸을 때 저린 감이 없어지면 이제 누워서 확인해 보는데 오른손으로 위팔뼈를 고정하고 왼손으로 날개뼈 어깨 주변을 체크합니다. 아까 팔꿈치를 펼 때 저리고 통증이 있다고 했으니까 누워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팔꿈치를 펴보세요. 팔꿈치를 다 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땡기고 통증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팔꿈치를 펴보면 자, 더 활짝 펴지죠? 펼 때 저리다고 하고 어깨 긴장도도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리다고 하는 신경은 자신경인데요. 이 신경은 상완신경총에서 시작해서 지금 제가 만지는 쪽으로 지나갑니다.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네요. 데모 참석한 선생님들도 한번 만져봅니다. 이 부분들이 다 굳어 있으니 혼자서 팔꿈치를 못 펴요. 제가 움직여 보면 굳어 있는 조직들이 방해를 하고요. 이 연부 조직들을 마사지로 풀고 가동성을 확보하면은 저림감은 해결될 겁니다. 굳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아까처럼 팔꿈치를 펴보라고 할게요.
이거 근육이 수축하면서 쓰이는 게 보이죠? 자, 한 번 더. 딱딱했던 곳이 풀리면서 근수축을 하네요. 자, 네, 보이네요. 팔쪽 문제를 해결했으면 몸통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이 된 게 좀 보이네요. 중앙으로 가이드 해주고 치료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오른쪽이 많이 내려갔네요. 어깨도 내려가고 불필요한 근육들의 긴장도가 떨어진 게 보이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문제가 있었던 근육들을 다시 제대로 쓰게끔 운동을 해봅니다. 최대한 목, 가슴, 어깨 앞쪽 근육을 안 쓰고 날개뼈 등 어깨의 안정화 근육을 쓰는 동작을 합니다. 제 손 올려서 버티는 정도까지 합니다. 상당히 잘하네요. 표면에 있는 근육은 정상으로 만들었으니 심부 근육을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 자신경은 겨드랑이 쪽에서 분지가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 심부 근육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위팔뼈와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손이 깊게 들어가야 해요. 역시나 딱딱합니다. 근육들을 풀고 자극하면서 자신경이 활동하도록 손바닥과 손가락을 펴니다. 저항도 걸어보고요.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깨 밑근과 작은 원근은 어깨와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자, 어느 정도 기능을 살려놓으니까 잘 작동하네요. 올바른 근육을 쓰게 하면은 나쁜 습관과 패턴들이 바뀝니다. 목 어깨 라인도 불편하다고 했으니 체크합니다. 역시나 경추 4, 5, 6번 주변이 많이 딱딱하네요. 팔저림은 목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부 경추 주변을 풀고 가동성 운동까지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앉아서 체크해 봅니다. 팔이 뒤로 꺾이네요. 누워있을 때랑 똑같은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또 한번 펴보는데 90도 각도에서는 아직 잘 안되네요. 어깨를 내려서 팔꿈치를 펴봅니다. 누워서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요. 정렬을 맞추고 올바른 근육들을 쓰게 만들어 놓으면 팔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이제 저항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환자분 손을 제 무릎 위에 올리고 제 허벅지를 꼭 누르라고 합니다. 누르는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네요. 팔저림 환자분들의 주요 패턴 중 하나입니다. 팔에 힘을 못 주고 몸에 힘을 주려고 하죠.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패턴이 보입니다. 치료 후 몸통 정렬을 세운 뒤 다시 한번 누르라고 했어요. 이제서야 좀 힘이 느껴지네요.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난이도를 높여서 팔을 더 위로 올려봅니다. 이때까지 했던 동작들을 응용해서 써보는 거죠. 팔이 무거우니까 몸을 틀어서 팔 무게를 버티려고 하네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 왼쪽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뻐근하다고 합니다. 신경을 자꾸 자극해서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치료를 끝내고 치료에 대한 소고입니다. 확 서 있는데 말랑말랑해. 말랑하고. 진짜. 텐션이 심해요,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만 받치니까 여기서 또 힘을 엄청 주니까 특히 항상 마우스 질 때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